2년 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영승 교사. MBC 보도로 진상이 밝혀진 뒤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임 첫 해인 2016년 반 학생이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친 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사건. 학부모는 2017년과 2019년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치료비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보상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결국 이 교사는 개인 돈 400만 원을 치료비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생님은 사비를 들여서 월 50만 원씩 총 8차례에 걸쳐서 치료비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한 학부모들이 더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 학부모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해달라며 9개월 동안 모두 394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락은 이 교사가 숨진 당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자기 아이를 따돌림시킨 학생들을 공개 사과시키려고 요구한 또 다른 학부모는 수차례에 걸쳐 항의성 전화를 걸고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번에 확인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호원초 교장과 교감의 징계 절차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교사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다 사망한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해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이영승 선생님 부임 첫 해 발생한 이른바 페트병 사고. 수업 도중 커터칼에 베인 학생 손등엔 흉터가 남았습니다. 이듬해 학생은 졸업을 했고 선생님은 군입대를 했습니다. 학부모의 보상 요구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학교 행정당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전화를 안 오게 하든가 뭐 돈을 주든가 치료비를 주든가. 군복무 중에도 계속 합의를 종용받자 선생님은 몇 차례나 휴가를 나왔습니다. 2018년 2월에 한 번, 3월 휴가 때는 3번, 6월에도 휴가를 내고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두 사람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역한 이후 선생님의 통장에서 이상한 송금 기록이 발견됩니다. 2019년 4월 17일,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이 입금된 당일 50만 원 계좌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5월에도 6월에도 월급 날마다 반복된 계좌 이체는 8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총 400만 원, 돈을 받은 사람은 페트병 사고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친비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학부모님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 진료비는 얼마나 들었을까? 해당 학생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생긴 흉터 길이는 8cm. 손등의 경우 흉터 1cm를 없애는데 통상 10만 원 초반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학교 안전공제회 보상금 141만 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선생님에게 400만 원을 받은 지 한 달 뒤, 학부모는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차 수술이 예정돼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숨진 2021년까지도 보상 요구는 계속된 걸로 추정됩니다. 사과식이 한 달 정도 됐을까요? 학생이 손을 다친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또 학부모가 연락을 한다.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렇게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유가족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영승 선생님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에 확산하고 있는 학부모의 신상정보 유포, 특히 학생에 대한 비난은 즉시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고인이 된 아들도 제자가 또 다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이 있으면 벌을 해야지 우리 영승이 첫째자를 그렇게 그 사적인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두 초임 교사의 죽음. 경기도 교육청은 내일 오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초임교사였던 고 이영승 선생님은
목숨을 끊기 전날까지 학부모의 항의와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힘들게 했던 학부모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4년 넘게 아이 치료비를 요구한 학부모도 있었고 전화를 안 받는다며 진짜 죽은 게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무리를 일으킨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영승 선생님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영승 선생님 부인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입안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쳤습니다. 수업 도중 발생한 사고라 학교 안전공제회 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돈을 더 요구했고 학교 측은 휴직하고 군복무를 하던 선생님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치료비잖아요. 그거를 해결을 하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 지나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9년 12월 31일 학부모는 2차 수술 예정이라며 선생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요구는 이후로도 계속된 걸로 보입니다. 2020년이었는지 21년이었는지 포금하는 사람이 아닌데 엄청나게 포금을 했어요. 지금 또 학부모가 연락을 한다. 제가 그분하고 합의 안 할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해당 학부모는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MBC 차주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2021년 12월 8일 오전 이영승 선생님에게 부재중 전화 2통이 걸려왔습니다. 곧이어 오늘 감기로 조퇴한다는 문자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5학년 4반 장기결석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바로 당일 이영승 선생님이 숨진 직후였습니다. 다음 날까지 답이 없자 학부모는 곧장 교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막 찾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난폭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자꾸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안 믿으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급기야 직접 확인하러 장례식장에 찾아간 학부모. 하지만 조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서 있는 시간도 상당히 길었는데 들어오세요. 아니, 저는 방명록 작성을 놓고는 유족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남의 장례식장이 누구 터예요? 아니, 3m 아세요? 어머니 몰라요. 어머니 성함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누구 학부모인지도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제가 무슨 일로 왔나 봐요. 그렇죠. 당시 유족들은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일 거라 직감했다고 합니다. 나도 인사 한 번 안 하고 가잖아. 너무 화나잖아. 장례식 방문 목적을 묻는 MBC 전화에 해당 학부모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장례식장 가셨죠? 모르겠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MBC 차주혁 기자님을 제가 그러면 역으로 조사를 해야겠네요. 목숨을 끊기 전날엔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부모의 또 다른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따돌린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시켜달라. 이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심하게 내셨나요?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잖아요. 모두의 선생님인 건 맞지만 그럼 우리 아이한테는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냐. 전 이런 식으로 화를 냈죠. 이들 3명의 학부모는 서로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힘들었던 것도 다른 학부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엄마들처럼 별거 아닌 일에 또르르 학교를 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떠넘기듯이 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원래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학부모들의 민원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이영승 선생님은 원래 하던 일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30살 생을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학교에선 티를 낼 수 없었던 우울증. 김은지 선생님은 가끔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은지 표현으로는 이 친구를 좀 영악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선생님 수업 되게 재미없어요. PPT도 그냥 재미없어요. 더 무서웠던 건 시도 때도 없는 학부모들의 항의와 민원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랑 통화할 때도 되게 손발 벌벌 떨면서 받는다 얘기도 했었고 나는 그냥 교사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2017년과 2019년엔 2달씩 병가를 냈고 복직 뒤에는 음악과 영어 전담 교사를 맡았습니다. 음악 전담은 신의 한 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 당시 일기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자기 대신 담임을 맡게 된 동료 교사들에겐 미안함이 컸습니다.
원래 그 선생님이 음악 전담하셨으니까 역할이 바뀐 거죠. 자기는 너무 미안했다고, 민폐 아니냐고. 결국 2021년 자진해서 5학년 담임을 맡아야 했습니다. 여전히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교감은 그런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엔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을 자살이 아닌 추락사로 보고했습니다. 6개월 만에 또 발생한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 이번에도 학교는 추락사라고 했습니다. 추락사로 보고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사망 경위서가 제출된 12월 13일. 유족들은 순직 처리를 위해 추락사를 자살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위서는 혹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 추락사 그 이상은 쓰지 못했어요. 어떤 원인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수정을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처남 유서가 발견이 돼서 진실을 경위서에 좀 넣고 싶으신 거잖아요. 제가 알아본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돌아온 답은 없었습니다. 죽음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학교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교감 선생님, 그러면은 제 처남의 죽음에 대해서 저는 누구랑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요?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죠, 근데? 결국 두 선생님의 죽음은 단순 추락사로 종결됐습니다. 개인적 취약성으로 보여진다.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죽는 게 무섭다며 살고 싶다던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을 정부는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재해 보상심의회는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 역시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